안녕하세요. 제주 이주 컨설팅 전문 가온부동산 가온건설 대표 최재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주도에서 운전을 하면 왜 더 피곤한가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제주에 정착하실 때에는 이동하는 도로의 해발 고도 및 위험 상황에 대하여 고려하셔서 내가 거주할 곳을 잘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주택지 매입 시 유해 생물을 고려하라 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거듭해서 강조해 드립니다만 꿈만 같던 제주도 전원생활도 예를 들어 모기가 너무 많아서 못 살겠다 등 아주 단순한 이유로 제주도 정착에 실패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다 보니까요, 본 방송편을 참고하셔서 가급적이면 도시 생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착할 곳을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주도의 다양한 유해 생물입니다. 제주는 청정 지역이다 보니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생물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집이 없는 민달팽이가 40cm도 넘는 종이 저희 집 앞마당에 출현을 하기도 하고요. 육지에서는 거의 멸종이 되었다는 토종구렁이도 내 집 아래 데크에 서식하기도 합니다. 좀 과장된 이야기라고요. 모두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제주도의 서쪽 마지막 동지역인 외도동에서 제일 처음 정착을 하고 내 집을 사서 전원 생활을 시작했었습니다. 외도동이라는 곳이 택지 개발이 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도시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수시로 출현을 하는 유해 생물로 인해 놀라운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겪었습니다. 제주도 유해 생물의 종류를 한번 나열해 본다면요, 날아다니는 대형 바퀴벌레, 진해, 뱀, 개구리, 쥐, 모기 등입니다. 특히나 저의 경우 서울에서 어린 시절에서나 보았던 날아다니는 대형 바퀴벌레를 제주도에서는 시내나 시외에서 흔하게 목격하곤 합니다. 다만 바퀴벌레의 경우에는 내가 직접 방역을 해도 거의 100% 전멸이 가능하지만요, 진해나 뱀, 모기 등은 외부로부터 쉽게 유입되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실 때부터 그 위치를 고려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체 방역에도 한계가 있다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주도에는 가뭄에 대비한 저류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주도에 비가 내리면 대부분 중산간의 곶자월 지역에 스며들어갔다가요, 해안가의 용천수로 다시 물이 뿜어져 올라오게 됩니다. 따라서 용천수가 나오지 않는 지역에서는 물탱크 등의 담수 시설을 하여 물을 가두어 두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에 모기 유충들이 바글바글 하게 되는 이치입니다. 특히나 제주도는 흙의 깊이가 얕고 안반 지역이 많아서 조금만 비가 내려도 물이 고여지게 되므로 군데군데 모기가 번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자체 방역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요, 날아서 들어오는 유충을 막을 수가 없으므로 주택지 매입 시 이 점도 고려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며칠 전 과수원에 딸려 있는 창고를 소유하시는 것이 로망이시라는 노부부가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것도 몰라도 과수원 인근에는 진해가 많이 출현을 한다고 언지를 드렸더니요, 바로 포기를 하셨습니다. 이렇듯 제주도에 거주하면서 반드시 피해야 하는 해충에 관한 사전 지식이 없다면 제주 정착의 꿈은 허무하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몇 달 전 제88편 제주도 부동산 축사 주변은 피해라 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반경 1, 2km 이내에 축사와 우사, 대형 개사가 있다면 파리 모기를 비롯한 해충의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유해 생물에 대한 방역 공사를 하라입니다.
방역공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리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작은 농가를 리모델링 하더라도 미장공사를 할 때 구석구석 틈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쓰면 되는 일이며, 창호공사를 할 시에도 빗물 구멍 등에 지네들의 해충이 기어 들어오지 않도록 신경 써서 공사하고, 하수구 공사 시에도 중간에 하나 정도라도 오수바지를 더 앉혀서 유해생물의 진입을 차단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축의 경우를 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 토지가 습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면 건물 기초 과정에서 바닥부터 공사할 때 조금이라도 더 위로 띄우고요. 데크 작업이나 부속 창고 건물을 짓더라도 바닥과 틈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 유해 생물들이 서식할 만한 공간을 아예 차단해 버려야 합니다. 같은 토지라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둘러보시면 토지 내에서도 많이 습한 곳과 덜 습한 곳의 구분이 가능하므로 이 점도 잘 활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경공사와 울타리 돌담 공사를 할 때에도 구멍을 최대한 막아주거나 성토 시에 송이 성분의 흙이 섞어진다면 해충의 번식을 막아 조금이나마 쾌적한 정원 환경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원수도 종류에 따라서 해충들의 서식지가 될 수도 있으므로 이 점을 파악하셔서 조경수를 내 정원에 식재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은 주택지 매입 시 유해생물을 고려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주택지를 매입하실 때에는 처음부터 주변에 유해생물이 많은 습한 터는 반드시 피해야 하며, 집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할 시에도 유해생물로부터의 방역에 대한 공사 계획을 잡아 시행해야 유해생물이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꿈에 그리던 제주도 전원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주도 이주에 관한 유익한 내용으로 구독자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